성공투자 오후증시 오늘은 시장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단 코스닥의 1, 2위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1, 2위전 지금 쟁탈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1, 2위가 한 8번 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2,7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1조 6천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양사 모두 사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네. 어느 쪽 손을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절대 승자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관점에 한해서 네. 올해 말만 본다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 유지를 할 것이다. 네, 예. 일단 이게 단기적인 전망인 만큼 단기적인 뭐 실적 성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수급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일단 다양한 매출처 확대 요인이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처 확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램시마4가 지금 유럽에서 램시마 SC 그 램시마4의 주사제형인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지금 출시된 지 거의 한 3년가량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출시하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년에 대거 많은 그런 복제약이 출시되는데 스텔라라 시밀러, 휴미라 시밀러, 그다음 아바스틴 시밀러 그리고 아일리아 시밀러가 출시가 예상되면서 매출 성장에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가에 연동하는 판매 가격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그 원재료인 메탈 가격이 좀 하락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마진율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그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절대량인 그런 물량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이 이익은 더 증가하겠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 비교에서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접근해 보면 최근 3개월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모두 지금 동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동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좀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에 그 8월에 통과가 기대되는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는 좀 고려할 사안이 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체에 제공하는 그 배터리에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나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 흑연을 내년부터 40%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기업들마다 좀 높은 편인데 이런 것은 좀 향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좀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 특히나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주가도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사랑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2020년, 2021년에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약간씩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반기에는 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더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장기간 하락에 따라서 아직은 매물이 그렇게 급하게 나올 매물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 대부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초기 2020년 정도쯤에는 상당히 좋다가 그 이후에 장기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매도 가능 단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지금 존재하는 도달한 종목이 대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순수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향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망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라이센스 인을 하든지
뭐 M&A를 통한 기업 인수 또는 뭐 투자를 통한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종목 선정은 바이오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글로벌 학회에 참가 예정인 기업을 일단 좀 먼저 선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네. 그 이후에 그 종목들 안에서 수급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개선될 조짐이 있는 종목을 좀 압축하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월 중순부터 상승한 박셀바이오라는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요. 9월에 가난 이상 중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HAB 같은 경우에도 오는 9월 글로벌 학회인 아스모에서 간암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나 글로벌 학회 이벤트가 존재하시는지 좀 체크해 보신 이후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신 전략이 최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아스모 참가 예정인 기업 중에서 그나마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은 HLB, 레고캔바이오, 에이브온이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일단 실적이 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급 그리고 이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순에 따라서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2021년에 바이오주들이 좀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면서 전환사채 시비를 많이 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해에 걸쳐서 살펴보자면 바이오 업계 한 3조 원 정도의 시비 발행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게 거의 상환 물량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뭐 줄도산이 되지 않겠느냐, 주가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좀 약간 좀 고려를 좀 예. 해보셔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려놔서 좀 이슈를 좀 좋은 이슈를 좀 집중시켜서 주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영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더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일단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유통주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이제 개선의 가시성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은 뭐 괜찮은 실적이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유통주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예. 네. 일단 현재 그 유통 빅3라고 그러죠, 보통. 네. 예, 그 빅3 실적은 기존 명품 매출이 견조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그 리오프닝 되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좀 뭐랄까요, 마진율 높은 의류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개선세가 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이런 개선세가 이제 3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향후 내년 전망은 약간 불투명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데 먼저 향후 소비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달에 86을 기록했는데 6월 96.4에서 급락한 것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보통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향후 수입과 지출 그리고 생활형편 경기 전망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86은 향후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지금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 중인 것도 백화점 매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있는데 물론 향후 매출과 관련해서는 좀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진한 면세점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황이 와더라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백화점 종목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반영되면서 현재 그 좋은 실적,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 추세에 일단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네. 아직 추세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진한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서
앞으로는 실적 회복 가시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부재했던 영화관 그리고 온라인에서 약간 좀 뒤처졌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싸워서 좀 힘들었던 할인점의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향후 적자폭 축소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아직은 빅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아닐지라도 아직은 보유 관점으로 롯데쇼핑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두셨네요. 롯데쇼핑은 또 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양대 시장 모두 많이 올라왔죠.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4조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지만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9,9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앞으로 또 추세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수가 일정 부분 많이 반등한 상황에서 네. 좀 숨고르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다음 주 예상을 좀 더 해본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일단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보실 것은 오늘 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표한 이후에 지금 CME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9월 FOMC에서의 그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얼마큼 높아지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급하게 변동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다음 주 초반에는 그거와 맞는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또 중요한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서 미국 원유 재고 동향에 연동하는 국제 유가 수준이 전반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업종이 순환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유 전략은 유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매매는 지금 주도 업종이 순환하는 그 흐름을 쫓아서 단기 매매를 좀 반복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CME 페드워치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방금 또 살펴봤는데 지금은 50bp 인상 가능성이 63%, 75bp 인상 가능성이 36%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주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변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망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다음 주 사실 뭐 유망 종목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종목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 매매는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는 태조 이방원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드라마요? 아니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태양광, 조선 기자재,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요거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저는 이제 건설업 그리고 실적 개선 지속하는 업종, 예를 들어서 의료정밀, 의료기기 업종 안에서 좀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유망하게 종목이 건설업종 내 현대건설입니다.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많이 작용했었는데 이 두 사안 모두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발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한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가 지금 예전 좀 더 연장되고 또 금액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 건설주의 전체적인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력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급도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고 추세는 아직 상승 전환 추세로 확실하게 뭐 전환된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곧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이격이 벌어지는 거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면 일단 조금은 담으시고 추후 분할 매수한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 좀 더 담으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망 종목으로 현대건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